이런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의미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보험 굉장히 많이 관심들도 가지시는데, 보험이 언제 관심이 많으시냐면, 네, 경기가 어려울 때 관심이 굉장히 올라가십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돈이 없으니까 내가 나가는 돈을 자꾸 줄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는 목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목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은퇴자산 1억 만들려면 이렇게 돼요. 투자 3년 하시면 월에 266만원씩 모으셔야 되고요. 20년에 만들려면 31만원씩. 자, 3년에 266 저축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근데 이런 분들이 그래도 한 700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500 벌어 갖고는 뭐 생활비 내고 뭐 내고 자녀 키우고 안 돼요. 그러니까 고소득자만 가능하지, 내가 부부 맞벌이에서 500 번다 그러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느 게 가장 편하세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년에 30만원 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에 72만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야 얼마 된다고요? 1억 되는 겁니다. 1억. 집도 못 사는 1억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월 30만원씩을 저희가 적립을 또 다시 해볼게요. 그랬더니 3년 동안 30만원을 해보면 1128만원이 되는 거고요. 20년 하면 9805만원이 되는 겁니다. 연 3% 가정식.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 잘 해보십시오. 보험 30만원은 쉽게 내시잖아요. 네, 암보험하고 뭐 실손보험 뭐하고 뭐 뇌혈관, 그 다음에 급성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해서 1인당 30만원 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랬을 때 80세에 어떻게 되냐, 그 돈이 내는 돈의 한 20%밖에 안 남고요. 나머지는 다 소비가 됩니다. 뭐로? 보장보험료로 소비가 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아플 때 병원비 때문에 걱정돼서 가입하시지만 20년 뒤 지나서 내가 안 아팠으면 이거 안 억울하겠습니까? 조금 아깝죠. 그래서 기왕 하실 거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환급형 변액 상품으로 가입하면 똑같이 30만원 가입해도요, 그 현금 가치가 달라져요. 그때는 5,749만원 정도에서 거의 3배 정도 적립률이 올라가니까 똑같이 하실 거면 이게 낫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경기 지금 위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인플레이션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인플레이션은 금리가 높아야 돼요. 왜일까요? 경기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하고 경제 활동도 많이 해서 우선은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불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금리가 높아도 쓸 돈이 어딨어? 나는 돈 못 쓰겠어. 투자 못 하겠어. 기업들도 이렇게 하면 금리가 너무 높아서 돈도 안 빌려 하면 소비가 줄어들고 모든 자산 가격이 줄어들고 해서 경기가 다운되면서 물가가 다운돼서 디플레이션이 오는 건데, 요거를 뭘로 막았어요? 자산 가격 붕괴되는 걸 지금 양적 완화, 연준이 돈을 풀어버린 거잖아요. 양적 완화를 해서 강제로 돈을 막 풀어서 이 디플레이션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명심하셔야 될 거는 디플레이션이 올지 인플레이션이 올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은 양적 완화가 가능하죠. 돈을 찍어낼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돈 찍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최근에 경기부양책 쓰고도 손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오고 경기가 살아날 수 있어도 한국은 디플레이션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고, 디플레이션은 경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장기간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왔을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은 금리가 제로 금리로 가죠. 금리가 제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보험 들 때 이 얘기 하셨잖아요.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옛날 20년 이후에 이 돈 가치가 없습니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디플레이션 시기로 가면 아닙니다. 금리가 제로기 때문에요, 이 돈이 그대로 현가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자, 일본 같은 경우가 은행에다가 돈 맡기면 보관료 내죠. 이자가 없습니다. 돈이 원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5,749를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면 나쁠 거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셔서 보험은 비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환급금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져요. 디플레이션일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게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다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 50대, 여기 보시면 50대 남자분이에요. 그분이 암 진단비 1,000만원 받는데 24,960원이 월보험료고요. 20년 되시는 거. 그 다음에 뇌졸중 1,000만원, 급성심급경색 1,000만원. 근데 이런 거예요. 이거 돈 1,000만원 받자고 이 돈 내는 게 물론 보험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과연 현명한 판단인가? 예, 이런 건 한번 꼭 따져보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20년까지 이 보험료 19만 1,000원을 꾸준히 내시면 4,5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4,500만 원을 내고 나중에 최저보증이율로 환급받을 때 80세 때 21%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970만 원 돌려받는 거죠. 그럼 4,500 냈는데 970? 그러면 나는 얼마가 없어진 거예요? 네, 거의 3,600이 없어졌는데 받아봐야 이걸 보험금으로 3,600을 받을 수 있을까? 수술비 아무리 받고 일반상해 사망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너무 무리하고 비싼 보험은 들지 마시고 일정 부분은 그냥 연금이나 펀드나 ETF 등으로 보유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아프면 어떡합니까? 자, 5년만 지나도 어때요? 내시는 금액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내가 1,000만 원 내는 건 별로 좋은 거 아니니까 차라리 보험은 9만 원만 드시고 10만 원은 모으시라는 거죠. 그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절반은 보장보험료 쓰시고 절반은 모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면 20년 납했을 때, 예, 요거 손보사 M사죠. 손보사 M사일 때는 21% 남고요. 생명사로 했을 땐 80% 남으니까 똑같은 기간 가도 여기 보시면 네, 7,100만 원 냈을 때 얼마 돌려받나요? 5,749만 원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평균 공시율이 3.75인데 이거는 수익으로 변액으로 들어가셔서 아까처럼 9%는 좀 높으니까 한 7%만 받으셔도요. 이거보단 훨씬 높겠죠. 그래서 제가 7%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30만 원 정도를 가입하시는데 7%로 드셨어요. 그러면 30년 있다 나는 7,200 냈지만 이게 얼마 됩니까? 네, 해약 환급금이 1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럼 원금을 플러스해서 상회됐죠. 그러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버신 거랑 진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보험만 가입했을 뿐인데 거기다가 펀드를 뭘로 선택한 거예요? 변액으로 선택해서 ETF로 운용했을 뿐인데 내가 냈던 보험금이 플러스가 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아, 확률이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확률이 중요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학교 가고 직업 좋은 거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사 된다고 다 성공하나요? 판사 된다고 다 성공하나요? 그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의사 판사가 되면 고소득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변액을 가입한다고 주식 펀드를 한다고 ETF를 한다고 성공하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은행 적금보다는 훨씬 높은 값어치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